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몇 번이냐면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옳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는 4번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잠깐만. 4번. 여기 4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4번부터 보고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4번에 가보자. 자, 4번에 한번 봐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뭐뭐 시장 A가 중공업회사 관계자 등과 XX조선소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갑이 을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서 시청 브리핑룸 중 회의실 출입구를 봉쇄하여 A의 기자회견,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 그 회사 관계자들이랑 같이 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이 시장이라는 사람은 좀 공무수행자죠, 그죠? 그래서 갑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공무방해죄와 플러스 업무방해죄의 두 개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조금만 계셔. 좀 깨끗하게 하고. 아, 혀가 아프니까 이 혀 안쪽이 이렇게 부어갖고 이게 자꾸 말하기가 불편하네요. 자, 봅시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공무 집행 방해죄하고 플러스 뭐하고 지금 합쳐진 거야? 업무방해죄. 자, 이런 경우에 업무방해로 보냐 아니면 공무방해로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업무방해죄 안 된다. 예?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우리 판례는 공무방해와 업무방해 거기서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죠? 공무는 제외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공무방해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개를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은 전 동경시로 해놨거든요. 동경시가 뭐냐, 그죠? 업무방해가 안 되는 세 개. 공무기 때문에 공무기 때문에 업무방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세 개가 있어. 딱 세 개예요. 예? 딱 세 개. 우리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판례는 세 개야. 자, 암기는 어떻게 했어요? 동경시로 암기했습니다. 동은 뭐냐면은 동사무소, 그죠? 기초수급자 지랄 사건이야. 자, 이게 뭐냐면은 동사무소에 가갖고 왜 나는 기초수급자 돈 안 주냐고 지랄 떤 거예요. 응? 그래서 막 뭐 부셔먹고 지랄 떨었는데 이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원합의체죠. 전원합의체는 시험 잘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판례 번호를 좀 불러드리자면은 2009도에 4166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경은 뭐냐면은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으로, 그죠? 말똥 뿌리고 지랄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민원실 바닥에다가 난동 부린 사건이거든요.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 번호가 2008도에 9049. 자, 요것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시는 뭐냐면은 방금 우리 공부했던 시장의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 시장이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군포시다 아니면 뭐 울산시다, 뭐 어느 시장에 뭐예요? 기자회견 업무, 기자회견 사건. 자, 이것도 역시 뭐예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 번호는 2009도에 11104 이렇게 해놓으세요. 요 세 개는 여러분 시험에서 아주 단골 손님이야. 응? 뭐라고? 동경씨가. 예? 기억해 놓으셔요. 자, 그래서 동사무소 기초수급자 질환사건, 그 다음에 경찰청 민원실 말동 질환사건, 그 다음에 시장의 기자회견 방해사건, 요 세 개는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요 마지막 저거 있잖아요. 뭐뭐 시장의 기자회견 사건, 요거는 지금 경찰 대학 편입시험 문제에도 나왔지만은 다른 타 시행처에서도 매우 잘 나왔던 거예요. 딱 세 개만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공무방해죄, 업무방해죄 믹싱돼 있어. 자, 이 경우에 뭐다? 업무방해죄 안 돼. 그죠? 그래서 요 동경씨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동은 뭐예요? 동사무소 기초수급자 질환사건, 그 다음에 경찰청 민원실 말동 질환사건, 그 다음에 시장의 기자회견 방해사건, 요 세 개는 어쩐다?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답 몇 번? 4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업무방해죄 안 된다는 거. 그죠? 예. 뭐 공무방해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1번서부터 봐볼까요? 자, 1번서부터 한번 보자. 형법 제 314조 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럼 무작정 그냥 뭐 지랄 떨었다 해갖고 업무방해 피해 입었다고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일시나 장소, 또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그리고 행위 태양, 그 다음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어떤 지위,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종합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 좀 말이 길죠? 자,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 자, 개최 장소에서 이 갑을병이라는 3명, 그죠? 등 8인의 시민들이 유료 입장권을 구매한 후 이미 일정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행사장의 입장에서 1350개의 전시 부스 1개 부스에서 불과 5분여간 무기 생산 판매를 비판하기 위하여 그들 중 2명은 확성기 앰프가 없이 현악기를 연주하고, 그죠? 그 다음에 3명은 육성으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쳤어요. 자, 이 사건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마지막 것 좀 보자고. 자,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 사건이 뭐냐면은, 자, 올라가 볼게. 자, 어쨌든 이 전시장 같은 거죠. 그죠? 전시장 같은 거, 전시회 같은 거. 그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사건. 자, 여기서 앰프나 확성기 없이, 그죠? 앰프 없이, 확성기나 앰프 없이 현악기 연주한 사건인데, 이거 업무방해죄로 보지 않았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3번에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 말이 길어요. 그죠? 갑이 접근 매체의 양도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예금 거래 신청서 등 금융거래 목적이나 접근 매체의 양도 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대요. 그죠? 예. 허위로 기재했고, 금융기관 계좌 개설 심사 업무 담당자가 단순히 신청서 등에 기재된 허위 답변만 그대로 믿고, 그죠? 진실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추가 확인 조치도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출원자에 대한 걸 갖다가 그냥 신뢰한 거예요. 그죠? 꼼꼼하게, 그죠? 확인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불충분한 심사에 기한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꼼꼼하게 받는 충분한 심사 고심해갖고 충분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속았다 그러면은 아주 공무원이 된다. 그 담당 업무자가 속았다고 한다면은 업무방해죄가 되는데, 자 불충분한 심사, 그죠? 추가 확인 조치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불충분한 심사에 기한 것이라면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시험장에서 보실 때 불충분한 심사인지 충분한 심사인지 고심해서 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볼게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따질 때, 자, 그 위계에 속았냐 안 속았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불충분한 심사야. 불충분한 심사를 해갖고 대충 봤는데 그냥 도장 땅 찍어주고 인정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안 됩니다. 근데 충분한 심사야. 고심했어. 이런 경우 이렇게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업무자가 속았다 그러면 이건 업무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심사를 했는가, 아니면 그냥 불충분한 심사인지 아니면 충분한 심사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만일에 불충분한 심사, 그냥 형식적인 요건만 보고 그냥 도장 찍어준다든지 수락했다고 한다면은 업무방해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꼼꼼히 뒤져보고 고심해서, 그죠? 충분한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의해서 속은 겁니다. 그죠? 업무자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업무방해죄를 책임을 묻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고. 자, 이제 아까 요거는 설명드렸잖아요. 시장 관련된 거, 그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 시장은 공무수행자이기 때문에 공무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만나게 되면은 어쩐다 그랬어?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죠? 성립한다, 안다, 이렇게 X 거리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경시를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봅시다. 5번에 봤더니 조폭 간부야.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죠? 성매매 업소 앞에서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위력 등으로서 성매매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답니다. 자, 우리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그 업무는 완벽히 적법하거나 무슨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지만은 적어도, 그죠? 법률상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는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그 위법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반사회성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성매매 업소,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방해했다 해서, 자, 이거 기소가 됐는데, 이 성매매 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거죠. 반사회성이 강한 이런 업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어쩐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틀린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동경시, 그죠? 동그라미 4번, 그죠? 요거를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죠? 4번 딱 체크하고. 그래서 공무수행과 공무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만나게 되면은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 공무방해죄로 됐겠죠? 성립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업무방해죄 관련돼 갖고 몇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혀가 아프니까 말하기가 되게 짜증나네요. 막 힘들어. 강의하기가 힘들어. 자, 봅시다. 자, 업무방해죄 풀 때 업무방해죄 풀 때 볼 거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볼 거. 자,
업무방해죄 풀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구성요건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313조의 방법으로 뭐 한다는 거야? 자, 사람의 위계 313조의 방법으로 자,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그죠?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업무 방해한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 요건에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요? 자, 313조의 방법이라는 것은 자,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 볼게요. 제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업무를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구성요건에. 그래서 313조의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자, 313조의 방법이라는 거는 허위사실 유포.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기타 위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계. 속여먹었다 이거야, 위계는. 되셨나? 그래서 지금 업무방해죄에서 세 가지 행위태양은 바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 그 다음에 위계라는 거, 위력이라는 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업무를 방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업무방해죄가 아니야. 되셨나? 예, 그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요 정도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또 업무방해죄 풀 때, 그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인지도 알아봐야 돼. 그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일단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정의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직업 기타 사회생활 지위에서 하는 계속적인 업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자, 일회성의 업무인지 아니면은 계속성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살피세요. 예? 그래서 풀 때 그죠? 단순한 일회성의 업무라면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가 될 수가 없겠죠. 예? 되셨나? 그래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것은 업무는 계속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험에 나온 것 중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경위 공치에도 남았었죠. 현수막 사건. 그죠? 그래서 일회성이 업무라 해서 일회성 업무라고 봐서 죄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현수막 사건이야. 응? 조금만 계셔. 현수막 사건.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수막을 설치해 갖고 어떤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려고 했던 이런 사건인데 그 현수막을 찢어버렸어. 응? 자, 이 경우에는 재물 손괴로 볼 것인지, 단순한 재물 손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로 볼 것인지 했는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업무로 봐서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 업무방해죄가 안 됐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적어 놓을게. 자,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2022도에 자, 1665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되셨나요? 되셨죠? 요걸 좀 기억해 놓으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풀 때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또 따져보셔야 돼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나온 판례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은 5개가 있어요. 자, 몇 개? 딱 5개야. 딱 5개. 하나는 방금 우리 정답 처리는 안 했지만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그죠? 성매매 업소 업무 방해한 사건이 있죠? 그죠? 이 성매매 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게 반사회성이 강한 그런 업무란 말이야. 형법이 이것까지 보호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위법의 정도가 중에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의 반사회성. 그죠? 그래서 반사회성이 강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성매매 업소의 업무. 그죠? 이거 어떻게 보호하지 않죠? 그죠? 그죠? 보호할 가치가 없죠? 그죠? 보호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야? 반사회성이 강하단 말이야. 다 메모해 놓으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인이 아닌 자의 그 의료행위. 그죠? 자, 이것도 보호할 가치가 없죠? 그죠?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아닌 자의 중개 업무. 자, 이런 것도 보호 가치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받은 자의 업무. 자,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시험장 풀 때 좀 좋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거는 반사회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죠? 보호할 가치가 별로 없다 해갖고, 우리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로 보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등생들 있잖아요. 초등생의 학교 수업 업무. 자,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요 5개거든요. 요 5개는 꼭 좀 머릿속에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우리 형법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경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업무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위법의 정도가 중에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이 강한 거야.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보호해주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그 업무라 해갖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방해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매매 업소의 업무, 그쵸? 보호 가치가 있다 없다? 보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반사회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폭들이 성매매 업소 업무 방해에도 어떻게 돼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그죠? 이거 문제 생기겠죠? 이것도 반사회성이 강한 거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 업무, 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중개한다고 나서갖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기당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뭐예요?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받은 자의 업무.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건 더 이상 업무하지 말고 대기해라, 기다려보라는 얘기인데, 가처분이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의 업무, 그죠? 계속 와갖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계속 한다. 그래서 방해했다. 그럼 업무방해죄 안 돼요. 그 다음에 초등생의 학교 수업 업무. 이것도 뭐예요? 업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 5개 사례를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최근에 나온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단순한 일회성의 업무로 봐서 업무방해죄가 안 된 사건이 있는데, 현수막 사건, 그죠? 현수막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의견 이런 거 알리려고 현수막 만들었는데 상대가 와서 그 현수막 찢어버렸다 이거예요. 손괴죄는 될 망정 이 경우에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현수막 설치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뭐 요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됐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마지막 정리 한번 다시 해보자. 공무방해와 업무방해 만나면은 업무방해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세 가지가 뭐야? 동경시야, 동경시. 그죠? 동경시. 그죠? 그래서 공무 때문에, 그죠? 공무로 봐서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요. 세 가지. 되셨나?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강의를 못하겠어. 내일 쉬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아파 지금. 자꾸 피 나오고 그래 목에서. 자, 마치겠습니다.